공급 시기하고 같이 엮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해보죠. 자, 내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당연히 금전이에요. 돈이 명확하니까. 근데 내가 물건을 팔고 상대방한테 물건 받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뭐로 볼 거냐라고 하면 시가는 맞아요. 알 수가, 돈은 명확하지만 돈이 아닌 걸 받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시가는 맞는데 조심하실 건 공급한이라고 돼 있어요. 공급받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공급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물을 인도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기계를 받았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받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넘긴 걸 쓰라는 얘기잖아요. 왜일까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내가 인도한 게 핵심이 여기는 공급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받은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장난쳤냐면 금전 이외의 물건을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 이렇게 장난쳤어요. 진짜로. 낚시 대단하죠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공급한 거 가지고 따지지 받은 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알죠? 유념.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대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세무서에서는 손실 본 걸 좋아할까요? 아니, 손실 본 걸 싫어할까요? 이득 본 걸 싫어할까요? 손실 본 걸 싫어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낮은 대가 받으면 짜고 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금 줄이려고 장난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가로 봐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얘도 공급한 시가 되세요? 조심.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상거래 할부 판매. 우리 공급 시기 어떻게 됐어요? 외상거래 할부 판매. 그렇죠? 공급 인도할 때였죠? 그럼 얘는 그냥 그 인도할 때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 여기서 있죠.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인도한 때니까 그날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자, 우리가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계속적 공급의 공급 시기가 언제였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걸 금액으로 돌려봐요. 대가를 받기로 한 그 부분마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야. 저도 피해자. 여러분 설명할 때 많이 힘들어하시면 제가 고통스러운 모습 저도 힘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 시기와 엮으시면 돼요. 받기로 할 때마다 과세하니까 받기로 한 그 금액마다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재화나 용역의 수출은 원칙이 선적일이었죠. 공급 시기가.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한 날. 그걸 금액으로 돌려보세요. 원칙은 선적일에 환율 쓰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그 환전한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 여러분, 수입할 때는 관세만 붙는 게 아니라 그게 사치품이면 개소세 붙고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도 붙어요. 맞죠? 그럼 관세의 과세 가격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샤넬 가방으로 따지면 샤넬 가방 가격 그 자체예요. 샤넬 가방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기 위한 그 물건 금액을 관세 과세 가격이라 불러요. 시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관세 붙고 개소세 붙고 농어촌 특별세 붙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소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샤넬 가방은 요 금액 다 들러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110분의 100한 금액이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봐요. 뭐 이건 시험에 내진 않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놈식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자, 갑이요. A한테 재화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대가를 10,000원 받았대요. 그럼 당연히 갑 입장에서는 인도하고 받은 거니까 얘는 10,000원이 공급가격이 맞아요. 근데 다시
A한테 2,000원을 또 받았대요. 받았으면 갑의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12,000원일 것 같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 보니까 12,000원이 무조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돼요, 시험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받은 2,000원을 갑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2,000원을 갑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는 건 갑의 공급가액을 총 얼마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2,000원 본다는 얘기고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 10,0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야? 12,000원 아니야? 맞죠? 그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가. 결론부터 말씀 핵심은 뭐냐면 여기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해야 돼, 공급. 자,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포함하냐?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맨 위에 게 핵심이에요. 언제 포함하냐면 내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그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포함하고 구성하지 않으면 안 포함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번 사례 가지고 해보죠. 자, 할부이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을 팔아요. 옷을 파는데 옷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급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시대. 저 10,000원이 없어요. 할부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000원에 드릴게요. 이래요? 아니죠, 여러분들. 할부로 팔면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맞죠? 그래서 손님 할부로 사시면 전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에 팔게요 라고 파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해석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옷 가격 10,000원에 할부이자 2,000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옷을 판매할 당시에 할부이자가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 않아요? 12,000원에 팔았는데? 있죠. 그래서 할부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 불러요. 판매할 당시에 판매 가격 구성하고 있으니까.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부로 사시는 게 아니라 저 외상으로 좀 할게요. 제가 한 5일 뒤에 와서 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상으로 10,000원에 팔았어요.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잠수를 타신 거야. 안 오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5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외상으로 사셨다라고 잊어버리시고 저 옷 사러 왔어요. 오래간만이죠.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좋으세요? 이렇게는 안 했고 혹시 그 외상값 언제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에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만 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000원만 줘? 5개월 늦었는데? 그죠? 이렇게 대화가 되려면 연체이자 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대가를 늦게 지급하면 우리가 이자를 주는 걸 연체이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연체이자 2,000원을 5개월 뒤에 받았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외상 판매 10,000원은 제가 재화를 인도했으니까 저희 공급가액이 맞고요. 자, 그럼 질문. 연체이자는 제가 물건을 요 외상으로 팔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연체이자는 제가 외상으로 팔 때 얼굴을 보니까 연체할 상이구만. 12,000원 주세요. 이럴 때 포함시키는 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대표적으로 시험에 진짜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인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자, 뭐냐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해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제가 A처럼 파는 건 선불이에요? 착불이에요? 착불이죠. 운송비 별도라는 건 택배회사 분께 드리세요. 이렇게 파는 거고 그다음에 B는 이건 선불로 파는 거잖아요. 운송비 포함해서 우리가 결제받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해석하면 제가 옷을 팔 당시에는 판매 가격은 얼마예요? 10,000원 받죠. 그리고 택배비 2,000원 별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A같이 착불로 팔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B한테 결제하실 때는 얼마 결제하세요?
12,000원 결제하지 10,000원만 결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판매할 당시에 인도 당시에 운송비가 판매 가격 구성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공급 가격이 더 한다라고 돼 있어요. 되시겠어요? 근데 영수증 발행해줄 때는 10,000원만 해주던데요? 응? 아, 그렇죠. 그건 영수증이고 여기는 공급 가격에 포함을 시킨대. 요거는 12,000원 해주는 게 맞아요. 미리 얘기하면. 그럼 영수증 12,000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 많이 오는 일반적으로 아, 법하고 연관이 돼서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법하고 실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무 잘하시는 분. 알죠? 이럴 때마다 많이 당황스러워. 맞죠? 우리 실제로 그래요. 접대비도 막 이렇게 뭔가 나중에 이제 한도가 실제 업무랑 많이 달라요. 아시죠? 우리 집 이론상으로 여러분 아시죠? 이론상으로 해요. 당황스러운데. 아시죠? 이론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시면 좀만 참아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는 좀 쉬면 안 돼. 자, 이제 반대예요. 아까는 A한테 받았죠. 근데 내가 A한테 물건을 팔고 10,000원 받았는데 2,000원을 A한테 줬어요. 줄 수도 있지? 맞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의 공급가액에서 준 거를 빼면 8,000원이 갑의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안 빼면 갑의 공급가액은 그냥 10,000원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언제는 빼고 언제는 안 빼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빨리 볼게요. 여기. 저기요. 빨리 설명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언제 빼냐면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은 빼요. 이미 아까 세금 계산할 때 계속 설명했어요. 공급가격에서 뺀다고. 빼요, 당연히. 근데 안 빼는 게 뭐냐면 판매 장려금을 안 빼요. 뭐 판매 장려금이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판매 장려금 지급. 백화점에서 VIP 고객한테 주는 걸 돈으로 줄 때. 해볼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사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백화점 현대백화점밖에 몰라서 그래요. 현대백화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VIP 막 한 달에 막 1년에 막 한 3억씩 막 결제하는 분. 맞죠? 그렇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백화점에서 결제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판매 장려금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뺀다라는 거, 안 뺀다라는 거예요? 안 뺀다라고 돼 있죠. 분명히 줬으니까 빼야 되거든요. 맞죠? 봐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으면 더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언제 빼냐면 제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같이 주면 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연체이자는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판매 가격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백화점에서 판매 장려금을 줄 때 여러분들 물건을 딱 사실 때 그때 판매 장려금이 같이 나가요? 아니에요. 나중에 나가잖아요. 즉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지급하는 가격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판매하는 시점과 판매 장려금을 주는 시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판매 장려금의 지급을 공급가격에서 안 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그지같이 주면 이렇게 줘요. 이거를 판매 장려금이 아니라 판매 장려 물품으로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준 게 아니라 청소기 준 거예요. 청소기. 그럼 이거 뭘까요? 제가 물어본 건 그건 아닌데? 이건 뭐에 걸리까? 아까 배웠던, 1교시에 배웠던. 그렇죠. 간주공부에 걸려요. 이거 사업상 증이에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물건으로 주잖아요. 청소기로 줬어.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냉장고 줬어요. 그럼 냉장고 매입할 때 매입세 미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현대백화점.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면 매출세가 안 내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가의 10% 받고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판매장려 물품으로 줬다라고 오히려 시가만큼 더 해야 돼 또. 되세요? 더 해야 돼 얘는 공급가에게. 그러니까 판매장려 금을 주든 판매장려 물품을 주든 안 빼요. 왜냐하면 공급하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판매장려 물품으로 주면 얘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쓴 거니까 이때는 시가만큼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장려금은 여러분들 돈으로 주는 거니까 돈은 매입세 공제란 개념이 없어요. 알죠? 조심. 이거까지 내면 더러운 문제가 계속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대손금도 나와요. 대손금이 뭐냐면 띄어먹힌 걸 우리가 대손금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띄어먹힌 거. 그럼 띄어먹히면 나중에 낼 세금에서 빼주거든요. 빼주는데 왜 공제 안 된다라고 돼 있을까요? 뭐냐면 세액에서 빼요. 금액에서 안 빼요. 여러분 빼잖아요. 제가 하는 게 지금 세액이 아니라 금액이에요. 금액.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금액에서 빼면은 금액이 변동됐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정해서 다시 줘야 돼. 상대방한테. 이미 떼어먹힌 놈한테 세금에서 어떻게 줘? 맞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수정세금 계산서를 줘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냥 대손금은 세액에서 빼버려. 그냥 금액에서 빼는 게 아니라. 고민해봐요. 세액이 아니라 여기 세액이 아니라 금액이자 금액. 아시죠? 자,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자, 얘만. 자, 이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제가 했던 게 연체이자였죠. 요 하나만 했어요. 그럼 나머지 설명. 요거 네 번째쯤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납품하는 업체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를 납품해요. 그렇죠? 음료수. 왜냐면 우리 미성년자 보호차. 음료수. 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술. 그래서 제가 미성년자를 위해서 우리 음료수를 할게요. 그렇죠? 자, 제가 음료수를 여러분들 납품해요. 알죠? 근데 음료수가 어떤 음료수냐면 캔이 아니라 병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병 콜라라든지 병 사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납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병만 갖다 드리면 깨질 염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12,000원을 주세요. 12,000원. 네, 10,000원은 병 음료수 값이고 2,000원은 상자 값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반환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 말은 그 맥주, 죄송해요. 갑자기 맥주가 돼버렸어. 이게 어쩔 수 없네. 그 음료수 있죠. 자, 악기야 물러가라. 자. 자, 음료수 상자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 음료수 상자값 2,000원 받은 건 부채죠. 보증금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환 조건이면 그건 부채지 공급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캔 음료수 제가 캔 음료수를 여러분들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도중에 캔 음료수가 깨졌어요. 깨졌어. 캔 음료수가 떨어져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납품하고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샜어요. 그럼 납품 못 하잖아요. 그때는 저의 공급가액은 0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도달하지 않고 파손됐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거꾸로 제가 캔 음료수를 여러분들한테 납품했어요. 납품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도중에 파손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그때는 공급가액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인도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하고 실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이 교시는 뭐냐면 정부보조금. 정부한테 물건을 팔고 받으면 그건 과세해버려요. 물건 팔고 정부보조금 받으면. 아니, 물건 팔고 정부가 보조해줄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물건 팔아줘가지고. 맞죠? 그래서 공급과 관련되어 있으면 공급가액이 더해요. 여기 공급의 핵심이에요. 공급. 근데 공급과 무관하게 정부한테 보조금 받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공급과 무관하니까. 아시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2개만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은 379. 379. (379) 14번이네. 14번. 빨리 하고 기출문제 푸는 게 낫죠,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죠. 연체 이자는 공급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37. 337. 337페이지 14번. 몇 번? 1번, 3번? 포함은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포함. 더하는 거. 동그라미 1번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야 되잖아. 여러분. 공제하는 애야 1번이 답이지요. 아니요. 그거는 이의제기 당할 때요. 이의제기. 문제에서 한 문제 원래는 출제위원은 분명히 답을 하나로 했는데 뭔가 그 시험 본사를 발견한 거야. 발견해가지고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잘못 내신 것 같아요 했는데 받아들여졌어. 인용이 됐어. 그럼 답이 두 개예요. 그러면 하나 쓴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아니요. 정답 인정해요. 둘다 다 있- 네, 둘 다. 근데 그 둘 다 답을 비켜나간 사람 틀린 거죠. 당연히. 에이, 여러분 포함이잖아요. 포함. 포함이니까 1번도 포함인 거죠. 마이너스도 포함하는 거죠. 가해. 죄송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얘는 공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공제. 그러니까 공제도 포함은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에 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인용 안 되는데? 인용 안 됐어요? 네,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네. 인용.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요.